네, 반갑습니다. 여전히 전국이 불장인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이달 말에 민간 재개발 공모를 시작한다고 하죠. 자,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달에 가장 큰 이슈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기준은 재개발 6대 규제 완화를 기준으로 해서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주간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동향을 간단하게 점검을 해볼까요? 자, 금리 인상에도 여전히 전국이 불장이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여전히 주간 상승률이 0.40%로 굉장히 상승률이 높은 상황이고요. 서울 아파트 역시 0.21%로 굉장히 높고 고가주택 밀집 지역인 강남 3구 역시 0.26%, 경기도가 0.51%, 오히려 주간 상승률이 또 지난주보다도 상승폭이 더 커졌죠. 지방의 경우도 0.22%로 지난주보다 상승률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더라도 4월부터 꾸준히 전국이 상승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금리 상승 그리고 추가 공급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상승률이 여전히 전국이 뜨거운 상황이다라고 또 주간 상승률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서울시에서 재개발 6대 규제 완화를 통해서 9월 말에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한다라고 밝혔죠.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먼저 서울시 재개발 6대 규제 완화가 뭔지 그 내용부터 또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를 한다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주민 동의율 제도를 개선을 하고, 그리고 해제구역, 신규 구역을 지정을 하고, 또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규제를 완화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 바로 오늘 이 내용이 되겠죠. 본격적으로 9월 달, 올해 9월 달, 그리고 해마다 1회씩 무려 한 번에 25개 곳을 지정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볼까요?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현행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을 하고 있죠. 뭡니까? 주거정비 지수제를 적용을 하고 있고, 법정 요건도 역시 두 가지를 현행은 적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규제가 강화될까요? 완화될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규제를 완화를 통해서 서울 도심부의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면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 내용에는 가장 중요한 게 필수 항목이라는 것이 노후도가 있었죠. 노후도 연면적이 60% 이상이어야 하고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선택 항목에는 주민동의라든지 도로 연장률, 노후도, 그리고 세대 밀도라는 내용은 선택 항목으로 있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주거정비 지수제 자체가 폐지가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럼 남는 거는 한 가지가 되겠죠. 법정 요건만 남았다. 자, 그럼 법정 요건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자, 필수 항목이 되겠습니다. 노후도가 연면적이 아니라 동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면 된다. 자, 구역 면적은 다만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외에는 선택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 항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노후도, 연면적이 3분의 2 이상, 그리고 주택 접도율이 40%, 과소 필지가 40%, 호수 밀도가 60세대 이어야 한다라는 내용.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법정 요건만 갖추기 때문에 그만큼 규제가 완화되는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구역 지정이 되겠어요. 구역 지정 기간 단축 내용인데요. 자, 현행은 어떻습니까?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은 무려 5년이나 걸렸죠. 하지만 그것을 변경 안에는 2년까지 단축을 시킨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현행은 어떻습니까?
주민 제안과 그리고 사전 검토까지 무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전 타당성 조사와 12개월, 그리고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이 10개월,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이 20개월. 그래서 이 과정만 하더라도 무려 42개월이나 걸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비구역 지정까지 또 12개월. 이걸 다 더해야 되겠죠. 자, 다 더해보면 무려 현재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자, 2년으로 단축시킨다. 자, 주민 제안과 사전 검토는 4개월로 단축시키고요. 그리고 이 42개월이 걸렸던 부분을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해서 14개월로 단축시킨다. 자, 단축시키면서 공공기획과 그리고 정비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정비구역 지정 법정 절차는 6개월. 그래서 비교를 해본다면 기존에는 구역 지정까지 5년이 걸렸다면 앞으로는 2년밖에 안 걸린다. 그만큼 공급하기까지 한 3년이라는 시간이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주민 동의율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현행은 어떻습니까? 주민 제안을 할 때는 동의율 10%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동의율이 50%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동의율이 3분의 2가 필요하다라는 현행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개선 내용은 어떻습니까? 자, 처음에는 초기에는 상향이 됩니다. 주민 제안을 할 때는 동의율이 30%가 필요하죠. 자, 다만 사전 타당성 조사는 어떻습니까?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생략을 하겠다라고 내용이 담겨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공공기획과 정비계획 하는 동안 동의율이 3분의 1을 갖추면 되겠다. 그만큼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지만 대부분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완화를 하는 취지가 뭘까요? 서울의 집값이 워낙 급등,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공급이었죠. 그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면 서울시 6년 만에 재개발 신규 지정이 바로 이번 달 9월 말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자, 적용 기준은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지금 살펴봤죠?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을 하기로 했고요. 자, 추진 일정을 보면 첫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 사실은 이 부분이 좀 걸림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도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많이 보셨죠. 지금 서울시장하고 서울시하고 마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서울시장하고 시의회의 경우는 이제 민주당에서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번번이 좀 걸림돌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는 9월 말로 예정을 하고 있지만 이 시의회하고의 마찰이 계속 좀 커질 수 있다라면 일정이 다소 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은 감안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어쨌건 공식적인 일정은 서울시에서 이달 말로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이달 말, 9월 말에 확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은 이달 말이라고 하면 언제가 될까요? 대략 9월 25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만 투기 차단하는 또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권리 산정일, 기준일, 권리 산정 기준일은 바로 공고일이 되겠는데요. 그 날짜가 또 언제일까요? 바로 말씀드린 9월 25일에서 9월 한 30일 사이에 확정될 바로 이날이죠. 공고일이 바로 권리 산정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칫하면은 투자 물건에 따라서는 또 분양권도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고일 권리 산정 기준일을 반드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선정 후에는 이렇게 선정은 언제일까요? 이번에 공모하는 일정이 9월 말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선정일은 올해 12월로 예상을 한다고 하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달 말에 공모를 한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선정하는 기간을 가진다. 선정하는 구역이 25개 구역을 발표한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공모에 참여하는 지역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40곳이 될지 뭐 60곳이 될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중에서 이번에 공모 참여하는 지역 중에서 서울시에서는 한 대략 올해 말에 25개 정도를 선정을 한다. 선정한 이후에는 그 지역, 선정된 25개 구역에서는 건축 허가가 제한되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 이렇게 서울시가 이런 규제 완화를 적용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도심 주비지의 부족한 공급을 통해서 집값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부분들을 공급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공급 목표 연 단위로 25개를 선정을 하고 연평균 2만 6천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렇게 해서 향후에 5년간 13만 군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내용을 밝혔죠. 이게 바로 이제 9월 달에 시작될 공모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자, 바로 지금 포인트는 또 재개발이죠. 재개발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다세대 주택 빌라다. 자, 빌라를 적정 지역에 잘 고르기만 한다면 지금 무주택자분들도 이런 좋은 지역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빌라를 통해서 내 집 마련도 가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